셀트리온 지난 목요일 플러스 1.62% 상승 16만 3,10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무상증자 발표와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의 편성을 하면서 주가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주가가 반등세를 보였지만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매도가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목요일날 외국인들은 84억, 기관들은 9억의 매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매도 쪽에서 환매수가 일부 들어왔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핵심 관건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월요일 권리락은 15만 7,100원이기 때문에요. 이 가격을 기준가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7월 25일 날 신주 상장이 되는데요. 847만 7,626주가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주식수는 2억 3천만 주대로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한 주당 따지는 이 가치가 주식수 증가에 따라서 줄어들잖아요. 이에 따라서 가치 희석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것은 실적으로 메꿔야 되는데요. 7월 25일 전후해서 회사 측에서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도했지만 주가는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했다,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수급 상황들을 지금부터 분석을 해보기로 하는데요. 외국인들은 5월 들어서 지난주까지 거래 날짜로 봤을 때는 단 3일밖에 매수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날은 전부 매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6월 5일 날 5만 2천 주대의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들도 5,900주의 매수가 있긴 했습니다. 기관들 쪽으로 보시면요. 금융투자는 조금 매수가 있는 모습이 나오지만 단타 형태이기 때문에 의미가 약한 것이고요. 연기금은 이 기간 동안 단 하루만 매수를 했고요. 투신 역시 단 하루만 매수를 하고 매일매일 매도 공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공매도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 목요일 날 공매도는 7만 5천 주대였습니다. 비중은 10% 따라서 지난 5월 30일부터 해서 공매도량과 공매도 비중은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공매도 비중이 10% 이하대로 확 줄어드는 상황들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것이죠. 공매도 측면에서는 역시 대차 잔고 그리고 공매도 잔고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셀트리온의 대차 거래 정보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5월 26일 날 장 끝나고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27일, 28일 이틀 동안은 대차 잔고는 증가세가 나타난 것이고요. 그 이후 5월 29일부터 해서 대차 잔고 또한 감소세가 나옵니다.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대차 잔고는 82만 1,499주가 감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차 잔고라는 것은 앞으로 공매도를 하기 위한 준비 주식이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차 잔고가 감소한다는 것은 앞으로 공매도 잔고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차 잔고가 준다 해서 공매도 잔고도 준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그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공매도 잔고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26일 날 무상증자를 장 끝나고 발표를 하고 27일 날은 공매도 잔고가 조금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28일 날 증가세를 보이다가 29일, 30일, 6월 2일까지도 계속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6월 4일과 6월 5일 날 공매도 잔고 변화가 중요한데요. 아직은 그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2일까지만 살펴본다면 어쨌든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공매도 잔고는 오히려 20만 주대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우리가 대차 잔고를 보았듯이 6월 4일 날 50만 주대를 상환을 갚아줬다는 것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주식을 사서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요. 공매도 세력들은요. 오랫동안 지속돼 왔기 때문에요. 이들이 상환을 할 때요. 당장 시장에서 그날 주식을 환매수해서 상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요. 또 한편으로는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들을 대차 상환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도 감안을 하실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차 잔고, 공매도 잔고, 또한 환매수,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들은요, 여러분
100%딱 일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좀 전에 설명했듯이요. 공매도에 대한 환매수 그리고 대차 상환 요 시점이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도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는 지속이 되고 있지만 6월 5일 날 일단은 매수로 전환이 되었다. 그리고 대차 역시 상환이 되면서 대차 잔고는 82만 주 정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6월 2일까지의 공매도 잔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6월 4일, 6월 5일 날 공매도 잔고 데이터를 또 볼 필요성은 있다. 결론적으로 무상증자에 따라서 공매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별로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무상증자를 받기 위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만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호전이 되고 매수로 바뀌지 않으면요 반등세 역시 지속된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죠.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를 유발시킬 수 있는 촉매는 실적밖에 없는 것인데 시장의 분위기는 2분기까지는 여전히 별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7월 25일 날 신주 상장 그리고 그 전후에 발표되는 2분기 실적 이때까지는 다시 소강 국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데요. 인내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이다. 인내의 시간 동안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적은 1분기 바닥, 2분기의 호전, 그리고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성장 이런 궤도로 가면서요. 하반기 셀트리온의 실적은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기다리는데요. 특히 2분기 실적은 유럽 실적이 중요하고요. 3분기 실적은 미국 실적이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 3분기부터 미국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진펜트라가 핵심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현재 시장에서는 진펜트라에 대해서 2분기 매출액 324억 정도로 밖에 보지 않고 있고요. 또한 올해 전체적으로 1929억 정도의 매출액을 전망을 하는 것이죠. 진펜트라 역시 3분기, 4분기가 핵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시장에서 보고 있는 3분기, 4분기 합쳐서 1475억이냐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기대하고 있는 3분기, 4분기 합쳐서 3천억이냐 이런 부분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차이가 어느 정도 좁혀질 것인가 부분은 2분기 실적에서 진펜트라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수치가 나오느냐 마느냐 또한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진펜트라의 월별 NSP 매출액 추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 질문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진펜트라가 4월 달의 매출액이 3월 달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왜 좋게 보느냐 이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설명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드리게 되면요. 한 분기는 3개월이잖아요. 분기가 시작하는 첫 달의 매출액이 가장 작고 항상 마지막 세 번째 달 매출액이 가장 큽니다. 1월 달 매출액보다는 3월 달 매출액이 컸고요. 그 다음에 그 전 분기를 보더라도 24년 10월 달 매출액보다는 12월 달 매출액이 더 컸죠. 그리고 그 전 분기를 보더라도 24년 7월 달 매출액보다는 9월 달 매출액이 더 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기가 시작하는 이 첫 달의 매출액을 봤을 때 4월 달 매출액은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출발이 좋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진펜트라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인플렉트라와 진펜트라 합친 월별 매출액 역시 같은 모습입니다. 분기 첫 달인 4월 달의 매출액이 그 전에 분기별로 보더라도요. 첫 달 매출액들보다 가장 많은 매출액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별로 보시면 분기 첫 달의 매출액이 이번 4월 달에 가장 많은 매출액을 보입니다. 미국에서 전 제품들을 다 포함한 것도 같은 그래프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별로 보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분기별 매출액 동향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지난 1분기의 매출액이 미국에서 분기별로는 사상 최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분기 4월 달 첫 달 출발이 좋았기 때문에 5월, 6월까지 합치게 되면 25년 2분기의 매출액은 1분기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어느 만큼 성장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인데 진펜트라를 감안을 했을 때는요. 2분기보다는 3분기에 더 큰 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 이유는 진펜트라의 본격적인 처방, 즉 보험회사의 처방집에 등재가 되면서 본격 처방이 시작되는 것이 빠르면 6월 아니면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에서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난 5월 12일 날 나온 미래에셋증권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연간으로 제품별로 보시게 되면요. 먼저 기존 제품들이죠. 램시마, 트룩시마, 흐주마의 매출액은 25년에는 1조 7,557억 원을 전망을 하고요. 26년에는 소폭 감소하는 전망을 합니다. 그러나 램시마에서시와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신제품이죠. 이 부분들에 대한 매출액은요. 25년에는 1조 4,600억인데 26년에는 1조 8,900억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펜트라에 대해서도 올해는 1,810억이지만 내년에는 5천억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신규 파이프라인들도 올해는 2,118억이지만 내년에는 6,230억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요. 25년 매출액은 4조 1,388억을 전망을 하고 있고 26년에는 5조 1,000억대를 넘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수치가 정확하다 아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수치들이 회사 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요. 큰 폭의 증가세라는 측면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의 본격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주시면서요. 시장에서 현재 컨센서스를 보시더라도 3분기, 4분기 매출액 증가세, 특히 영업이익 측면에서 3분기, 4분기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는 측면이죠. 결국 2분기 실적의 뚜껑을 열어보자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되는데 2분기 실적은 유럽에서의 성장세가 얼만큼 나올 것이냐가 중요하고요. 3분기 실적부터는 미국 실적이 얼만큼 나오느냐. 그래서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 기대치보다 상회를 하게 된다. 그러면 4분기 실적은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다. 이런 측면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실적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역시 박스권을 잘 유지를 하면서 안정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단계별로 한 단계 한 단계씩 박스권을 높여나가는 그러한 움직임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요. 조금 더 인내하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